이제부터 이제 그 올바르게 이제 자위하는 방법론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이제 빠르고 강한 자극 위주의 성적 행위가 문제가 돼요.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행위를 어디서 많이 배우는가 하면은 야동에서 배운답니다. 야동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자극이 안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상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강하고 빠르게 막 연기하는 식으로 그리고 말초적으로 막 자극하는 변태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형태를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고 심하면은 그게 이제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고 둔감해지죠. 그죠? 말초적으로 이제 강한 자극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둔감해지죠. 나중에는. 둔감해지니까 더 강한 자극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으로 뇌가 프로그래밍이 돼요. 뇌가.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막 이상성행동까지 이제 그 충동이 막 일어나고 충동. 심하면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자극적인 영상의 어떤 그 영향이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백지 상태잖아요. 백지 상태. 그 상태에서 그러한 그 영상물이 딱 접해지면은 사진 찍듯이 이게 딱 남아요. 사진 찍듯이. 뇌리에 탁 박힙니다. 성관념이나 성행태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행태를 배우게 되고 이제 심하면은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태적인 행위로까지 이제 표출되는 그런 악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죠. 그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6살짜리 뭐 애가 야동을 보고는 3살짜리 동생한테 뭐 막 성기를 만지게 하고 막 빨게 한다든가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보다 뭐 심한 사건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동이 이제 문제가 되고 성행위에서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 뇌의 쾌락 중추만 자극합니다.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빨리 사정을 유발시켜요. 빨리 사정을 유발시키니까 조루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조루가 성문제죠. 그게 남자들은 발기가 되고 사정이 되면 정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의 정상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남녀가 조화롭게 만족할 때까지 성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의학적으로 뭐 조루 정의가 삽입에서 뭐 1분 이내에 왕복 운동 뭐 10번 이내에 하는 게 조루라고 정의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성적으로 깊이 감흥이 일어나고 만족이 될 정도가 되려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삽입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의 삽입 평균이 5분입니다. 5분. 5분도 사실 좀 간대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1, 2분, 2, 3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전혀 성적인 그런 긴장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질만 유발돼요. 신경질만. 남자들은 사정해서 뭐 그나마 욕구 해소 정도는 되지만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엔진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익사하는 거죠. 익사. 그러면 그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이미 문제가 있어요. 빨리 자유행위 할 때 빨리 사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하는 거를 청소년부터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이 이미 자유행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음경이라든가 음액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심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폐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기가 휜다 이거죠. 잘못되게 이제 자극해서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성기가 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 질문 중에 많은 것이 페니스가 휘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죠. 심하면은 이제 정맥성 발기부전이 이제 초래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휘는 거는 대부분 좀 정상적인 겁니다. 남자들이 약간씩 10도, 20도 정도 이렇게 경미하게 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성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는가. 그런 원인도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기를 팬티 오른쪽에 놨다가 왼쪽에 놨다가 좀 골고루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이 조금씩 휘어 있단 말이에요. 좌측이나 우측 혹은 위나 아래로 약간 휘어 있어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자유행위 때문에 어떤 과도한 압박을 한다든가 너무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백막, 해면체를 감싸고 있는 백막이 있어요. 백막. 백막이 이제 파열되면은 이상 결절이 생겨서 페니스가 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약간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성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휘면은 조치가 필요하죠.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초적 감각 추구하는 방향이 성욕구 조절을 방해하고 충동적 성격을 또 만든다 이거죠. 성적 조절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성격도 이제 상당히 충동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강한 자극 위주로 하다가 계속 이제 더 강한 자극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누나의 속옷을 보아야만 자유행위가 됩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해야만 자극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강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성인들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들. 야동을 안 틀어놓으면은 부부가 성행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자꾸 성행위를 하는 버릇을 들였기 때문에 뇌가 자극이 안 되면은 성적으로 흥분을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려요. 둔감한 상태로. 그리고 상대, 특히 여성을 어떤 교감의 대상보다는 쾌락의 대상, 정복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생각하게 되는 관념이 바뀌죠. 그래 되면은 이제 여성들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성에 대해서. 그래서 성 갈등이 유발되죠. 성 갈등이. 그리고 반면에 여성들은 성을 통해서 이제 사실 약간의 파워를 발현하려는 그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상품화하는 경향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성을 폭력적으로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성을 권력화하고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은연중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대립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죠. 그죠? 성욕을 아주 이제 교감하는 방향으로 서로 생각하고 추구하면은 호혜적인 그 상황에서 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대하고 또 건강히 즐기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형성되겠죠.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은 자연적으로 오히려 성폭력이라든가 성 갈등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줄겠죠. 금지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배설 위주로 성욕을 짧게 해소하는 식으로 이제 자유행위를 하면은 성장과 건강에 이제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타워러브 제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이 올라온 글을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17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를 하는데 자유를 하고 나면은 며칠간 막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학습력이나 기억력도 막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17살인데.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13살 때부터 자유를 시작했는데 15살까지 매일 자유를 했다는 얘기죠. 하루에 5번 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18살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자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자유행위를 하면은 5일 후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소진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발산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건강의 원천 에너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진이 되는 거지, 소진이.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40대, 50대 되면은 한번 사정하면은 그게 회복되려면은 2주, 심지어 한 달 가는 사람, 한 달. 근데 청소년 때도 자주 이렇게 너무 낭비적으로 사정하게 되면은 몸이 많이 피폐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게 상담 올라온 거를 제가 이제 답변을 해서 건강하게 내가 하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천천히 이제 부드럽게 그 쾌감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돌리고 충전하는 식으로 해라. 한 20분 이상. 그렇게 지도를 냈는데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한두 달 실천했는데 몸이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성인기의 조루나 발기부전, 여성의 불감증 이런 걸로 바로 직결이 돼버립니다. 그 남자들이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자꾸 자유행위를 해버리면은 30대, 요즘에 빠르면은 30대부터 발기부전이 와요. 성교육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은 30대인데 발기가 안 돼서 교육받아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40대, 50대면은 50% 이상이 시원찮아집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여자들은 이제 깨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출산이나 많은 성경험을 통해서 이제 잠재력이 개발이 돼가지고 욕구가 이제 강해지는 여자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샤워 소리만 들어도 막 불불 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침대에서 죽은 척하고. 그러니까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세요. 마라톤 자유행위. 느리고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천천히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쾌감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천천히 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초 수준에서 자극된 에너지가 이게 몸에 순환이 돼서 충분히 충전되려면은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자극이 필요합니다. 5분, 10분 가지고는 그냥 말초만 이렇게 자극하고 말초 쾌감만 자극하고 빨리 그냥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버리는 행위란 얘기죠. 요 얘기가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약을 끓이는데 센 불에 한 5분 끓여가지고 한약 달이면은 액기스가 다 녹아 나와요, 안 녹아 나와요? 영양물질 다 그냥 버리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 몸의 이 기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극이 돼서 몸에 충분히 이렇게 순환이 돼서 온몸의 세포, 내분비선, 장기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해서 충족되려면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여유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5분, 10분 내에 허겁지겁 끝내버리면은 그 정액 속에 포함된 엄청난 그 귀중한 보배 같은 그런 물질들을 허무하게 흡입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음액 위주로 이렇게 빠르게 자극해서 발산하는 식으로 하면 역시 소진이 된다. 그래서 정기신 세 가지 요소를 옛날 그 수련계에서는 이제 삼보라고 해요. 삼보. 세 가지 보배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귀중한 보배를 짧은 쾌감을 위해서 허무하게 막 버리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원기 왕성할 때에 그 엄청난 귀중한 에너지를 짧은 쾌감을 위해서 허무하게 막 헛되게 막 버리고 있다는 거지. 아깝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부드럽게 할 때에 그 에너지가 충분히 충족이 되고 충전이 돼서 심리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쾌감 자극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야동자위를 되도록 하지 말고 자기 몸 시청자위. 자기 몸을 시청하면서 자위를 해라는 얘기죠. 야동을 보면서 자위하면은 에너지를 야동으로 뺏긴다 이거예요. 야동으로 뺏기고 뇌만 흥분하고 몸의 그 감각이나 성적 기능은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자기 몸을 느끼고 관찰하면서 이렇게 자위하면은 자기 몸의 감각이 개발이 돼. 감각이 개발이 되고 몸의 에너지가 많이 충전이 돼서 건강해진다 이거야. 건강한 자위가 돼. 그러니까 같은 자극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될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성적 자극은 강한 어떤 그 에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극보다 이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자기 몸에 사랑해준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감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하는 자위. 이게 이제 성적인 기능을 깨우고 성감각을 깨우는 이런 자위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행위가 여러분부터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그 행위고 요소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금해야 된다는 거를 좀 얘기해 줘야죠. 저학년일수록, 저학년은 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애들도 있어. 다른 애들도 막 있는데 막 자유행위하고 심지어는 부모 앞에서 자유행위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자연스럽지. 근데 이제 성적인 요소는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혼자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좀 교육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유횟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학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건강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거는 다 달라요, 사실은.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주 2회 정도, 주 1, 2회 정도.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는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약간 많아도 건강에는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평균적으로 한 주 1,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운동, 욕구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가행됐을 때 적당한 운동으로 이렇게 푼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취미 활동, 독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또 에너지를 승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주로 이제 제가 교육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골반 운동을 많이 시켜요. 골반 운동. 골반 운동을 하면은 여기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몸으로 어떻게 돼? 순환이 돼, 순환이 돼서 성적인 그 욕구가 건강적인 느낌, 정신적인 활력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욕구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발산만 하는 식으로 습관이 안 들어진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성에너지가 활동 에너지도 되고 사랑 에너지도 되고 심지어는 정신 에너지로까지 승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냥 헛되게 발산하는 식이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지혜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런 운동이 필요해요. 좀 운동. 성근육 운동. 쉽게 말하면 학문조이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거 이렇게 자꾸 조이면은 이제 여기에 형성된 에너지가 이 펌프 행위에 의해서 역시 순환이 되겠죠. 자꾸 이렇게 조이면은 에너지가 순환되겠죠. 그리고 성기관과 관련된 근육들이 발달이 돼서 성기능이라든가 성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성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은 운동이 이게. 머리가 맑아져. 이거 조이면. 쓸데없는 잡념은 내려주고 여기에 성에너지를 위로 이렇게 펌프 질러서 순환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면은 얘기해주면은 잘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들도. 그런데 여러분부터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 열심히 실천해야 돼. 언제 어디서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지금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하세요. 성적 잠재력 깨어납니다. 그리고 머리 맑아져. 건강해져. 그리고 이런 방법은 상당히 고난도의 방법들인데 어릴수록 오히려 가르쳐주면 잘할 거야 아마. 호흡을 좀 해라. 호흡. 야, 너무 성욕구가 너무 막 지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성기관부터 호흡을 해서 바람을 불어서 그 에너지를 상위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해라. 실질적으로 우리 멀티 오라즘맨 책에 그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린애가 자꾸 발기가 돼서 막 성기가 빳빳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당황하고 고통을 겪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호흡을 내서 이렇게 쭉 에너지를 돌리는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몇 번 하니까 이게 잘 죽거든. 에너지가 몸으로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아주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다스리게 된 그런 사례가 멀티 오라즘맨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이 나갈 방향,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청소년들이 성에너지를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교육을 우리가 성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 차이점,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의 잉태와 탄생 과정, 성장하면서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요즘에 생리가 시작되고 또 몽정하는 시기가 빨라질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성의 의미에 대해서 성은 사랑이고 친밀한 남녀 간의 몸의 대화다. 이런 건전한 어떤 그 성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성범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주로 이제 연구해서 잘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이제 많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여성은 이제 월경에 대해서 신체 여러 가지 변화, 상황, 음모 그런 것이 왜 생기는지, 남성도 마찬가지고, 역시 임신과 출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피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기는 임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13세 이상 되면은 월경을 하고 남자가 사정할 정도가 되면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요걸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핵심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이 있거든요. 요 세균성 같은 경우는 한 2주나 한 달 정도면은 잘 치료가 돼요. 근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병들은 치료가 좀 힘듭니다. 치료가 됐더라도 이제 잠복해서 계속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면역이 좋으면은 바이러스가 제거될 수도 있고, 계속 이제 잠복이 돼서 활동을 안 하게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잠복이 되는 경우도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잘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병 예방으로 이제 콘돔 착용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근데 콘돔으로 사실 예방되지 않는 성병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미국 보건성에서 이걸 발표한 건데요. 에이즈는 콘돔으로 83%까지, 임질 같은 경우는 49%에서 100%까지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르페스나 곤지름, 매독 이런 것들은 콘돔을 사용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 다른 부위에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콘돔만 가지고 예방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콘돔으로 투과가 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콘돔만 사용하면 무조건 성병이 다 예방된다는 지식 전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물론 많이 도움은 되죠. 도움이 되지만 100%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전하고 증명이 된 이런 커플들끼리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성 교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잘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성관계는 되도록이면 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시도는 범죄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임신에 대한 예방 준비 없이 하는 성관계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항상 책임질 각오를 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어릴 때부터 좀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핵심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렸죠. 성욕구를 이제 건강하게 충족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음란물들의 유해성, 진실과 거짓,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성인기의 즐거운 성을 위해서 이런 스킨십이라든가 애무라든가 이런 뭐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기법 이런 것들도 조금씩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준비가 돼서 성인기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길러지죠. 대부분 첫 경험들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고 얘기 들어보면은 기대와 달리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경험 혹은 이제 처음 성생활을 시작할 때의 그 초기의 성생활들이 유쾌하지 못합니다. 둘 다 모르니까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교육이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20대부터 처음부터 성생활을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되면. 준비가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유쾌한 성생활이 못 되는 거예요. 준비만 잘 되면은 첫 경험부터도 아주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상담할 때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이성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성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원리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남녀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행동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포르노를 같이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죠. 그럼 그런 차이의 관점을 몸의 차이의 관점으로 딱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동양적인 어떤 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여성은 물이죠, 물. 남성은 불이에요, 불. 완전히 다르죠. 물과 불이 상반되죠, 그죠?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일단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또 구체적인 또 이해가 더 필요하죠. 여자들은 이쪽이 양이죠, 이쪽이. 가슴이 양이죠. 가슴이 돌출돼 있잖아. 감정 중심이에요. 여자들은 감정 중심. 교감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여기가 양이죠, 그죠? 성적이 양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처럼 막 충동적이고 가격하고 빠르죠. 남자들은 여기가 만족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여자들은 이쪽이 충족이 돼야 돼. 가슴이 열려야 돼. 가슴이 충족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구처럼 뭐 대화하고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착각을 많이 하지. 이 여자가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내한테 호의를 보이나? 착각을 한단 말이야. 준비 안 됐는데 막 남자들은 성적으로 막 먼저 들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막 행사하기도 하고 하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남녀의 그 신체 차이고 속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남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을 잘 이해해서 서로 잘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발휘하기가 쉽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남자의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남자는 또 여자의 속성을 이해해서 서로 이제 잘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죠.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